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요, 텐서 필드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벡터 공간 위에서 기저 변환에 따라서 그 기저가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 그 다중 선형 사상이라고 하는 그 텐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물리에서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많은 게 쓰여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요 이제 전자기학을 가면 전자기학이란 과목을 보시면은 배울 텐데 이제 아지무트얼 시메트리라고 이제 어떤 그림이 하나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아무튼 저희가 돌아가는 걸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원기둥 좌표계를 쓰든지 아니면 구면 좌표계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직교 좌표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방정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휘어진 좌표계 위에서 텐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텐서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등학교 때 혹시 이제 여기에 더 이상 그 과목을 들은 사람이 얼마 남았을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배우면요 이제 고등학교 때 기하를 배우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벡터라는 건요 네, 저희가 그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거를 옮길 수도 있고 옮겨서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얘랑 더한다고 하면 얘를 여기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렇게 더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벡터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거를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선형대 수학에서요 벡터라는 거는 반드시 원점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벡터 공간 위에서 벡터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갖고 와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운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공간 위에서 어떻게 벡터를 옮길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요. 예,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미분 기하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서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여기서 벡터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를 원점으로 하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벡터 공간 위의 원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벡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얘도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벡터 공간의 원소인 거고 그리고 얘도 이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벡터 공간의 원소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벡터 공간에서 뭐 벡터를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벡터 공간 위에 있는 이 벡터를 일로 옮겨온 다음에 뭐 덧셈 뺄셈을 하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연산은 아닌데 일단 저희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네, 지금은 직교 좌표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원점에서 점 P로 가는 벡터는 뭐 AEX, BEY 이런 식으로 썼겠죠. Y가 좀 크긴 한데 뭐 다 알아들으실 거라 믿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Q라는 점이 있고 P, D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OQ라는 벡터는 CEX BEY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OP라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OQ라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제 그러면 PQ라는 벡터는 이제 이 점 P에서 점 Q로 가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할 텐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벡터는 이제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벡터고, 그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C 빼기 A EX 더하기 2 빼기 E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건 결국에는 이제 C 빼기 A라는 점 C 빼기 A, D 빼기 B라는 점으로 원점으로부터의 이동과 같은 이동처럼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과연 이 X랑 이 Y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X라는 게 이제 이 지점에서 X로 한 칸만큼 가는 거예요. 이 Y라는 것도 이 지점에서 Y로 한 칸만큼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원점에서 이 X랑 이 Y를 잘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 X랑 이 Y가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X랑 이 Y가 뭘까? 뭐 그냥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어떤 점 A, B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라고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알파 EX만큼 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그러니까 점 A, B에서 이 알파 EX라는 벡터가 가리키는 점은 저희가 A 플러스 알파, B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 B에서 이제 베타 EY가 가리키는 점은 A, B 플러스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점 P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A, B일 때 알파 EX 플러스 베타 EY가 가리키는 점이 P의 A 플러스 알파, B 플러스 베타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저희가 이 X가 변하는 것만 살펴볼게요. 이제 이 점을 P 프라임이라고 요 대충. 네, 그러면 P의 X 좌표 빼기 P 프라임의 X 좌표가 P 프라임의 X 좌표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동을 E의 알파 곱하기 E의 X라고 정의를 하기로 해요. 마찬가지로 P의 Y 빼기 P 프라임의 Y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이동을 베타 E의 Y라고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저기 X, Y를 위에 쓰는 건 의도적인 건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분에 대해서 일부러 위에다 쓸 거라서, 얘네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변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반변의 성질을 따라서. 네. 여기 저 P'이랑 P가 바뀌면 그쵸. 네, 여기 P'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베타를. 네. 이런 애를 이 Y라고 잡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볼게요. 네,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좌표계가 있어요. U, V라는 좌표계를 생각을 할 거고요. U, V가 대충 이런 식으로 U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요. V가 증가함에 따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이 점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U에서 이 점 P에서 어떤 이동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이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 같은 경우는요, P를 이제 대충 뭐 U, V라고 두면은요, 얘를 뭐 U 플러스 알파,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점을요, U, V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이제 이 U, V에서부터 U 플러스 알파, V로 가는 이 이동을 저희가 이 U라고 이름을 짓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1로 가는 이 이동을 이 베타로 이 V로 짓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마찬가지로 P의 U, P'의 U 빼기 P의 U가 그냥 알파가 되면은 이제 얘가 알파의 E의 U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쓰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얘를 생각해 보면요, 알파에 따라 가지고 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다라고 보통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희가 이 P 주변을 확대를 해볼게요. 엄청 확대를 시키면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얘 접선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아주 작게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접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모든 미적분학의 발상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볼 쯤의 스케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잘 정의가 되겠죠. 이제 여기를 뭐 U 플러스 이필론, V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U, V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갔을 때 저희가 어떤 이동이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이동이라는 벡터가 있어서 얘를 U, V에서부터 그러니까 얘 기점에서는 사실 얘 기점에서는 이제 얘를 U 플러스 이필론, V 라고 보내는 이런 벡터를 사실 근데 저희가 이 각 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0,0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입실론, V라고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입실론, 0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이동하는 벡터는 당연히 0벡터일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이동이라는 벡터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엡실론 E의 U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애를 언제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잘 이렇게 넘겨서 써보면요, 이 U는 엡실론분의 R에 엡실론, 0 빼기 R 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점 P에서 출발하는 이동이라는 거고요. 얘를 입실론이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U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 점 P에서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U 방향의 그 좌표 기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R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좀 말하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 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앞에 있는 이 파셜 U 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한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지금 다 R2에서 하고 있나요? 예, 지금은 R2에서
대충 알츠에서 하고 있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차원을 확장을 할 거라. 벡터의 편미분이니까 저것도 그냥 벡터인 건가요, 결국은 진짜? 그쵸.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냥 다 이거로 편미분은 그런 거예요. 벡터의 편미분이라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 정의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본 정의가 아니고 그냥 좀 직관적으로 그냥 이런 벡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대충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이 곡선을 생각했을 때 이제 U가 한 칸당 1씩 증가하는 어떤 곡선을 생각했을 때 이 곡선 위에서의 속도를 이 U로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가 다 고정이 돼 있고, 이 나머지가 다 고정돼 있고 이 U라는 축이 만드는 곡선이 있을 텐데, 이 곡선에서의 속도를 저희가 그 좌표의 기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뭐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면 V라는 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차원에서 얘가 이제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쓸 수가 있어요. xi 좌표계라는 거를 x1 xn으로 적혀지는 좌표계라는 걸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대충 휘어져 있든 휘어져 있지 않든 그러한 좌표계가 있고, 이 좌표계 위에서 어떤 점 P에서의 기저는 얘는 이제 I 번째에 대해서 I 이런 식으로 쓰고, 얘를 파셜 P의 파셜 XI라고 쓸 수가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저 RP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는 조금 임의의 개념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저희가 뭐 이런 평면에서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한 이런 위치 벡터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해서 이제 R 여기가 U 플러스 입실론 컴마 V, 여기가 R에 U V여서 이 두 벡터를 뺀 거의 극한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다시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U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U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XI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요, 이제 이 점에서의 기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점에서의 기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사실을 방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저가 축에 따라서 변화하죠. 그래서 저희가 좌표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고, 이제 여기서 좌표 변환이라고 했을 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여기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곳이 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얘의 좌표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얘랑 얘를 잇는 좌표 변환일 거고, 이 지점에서의 기저 변화는 얘랑 얘를 잇는 기저 변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변환 행렬조차 각 점마다 달라져야 해요. 이제 그 기저 변환 행렬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기저 변환 행렬은요, 저희가 당연하게도 어떤 좌표 변환이라는 걸 했을 때 기저 변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i 좌표계에서 x 바 i 좌표계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럼 얘에 해당하는 좌표 기저 베타라는 게 있을 거고 얘에 해당하는 좌표 기저 베타 프라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아 베타 뭐 바가 있을 텐데요. 프라임이랑 베타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걸로 변환될 때 기저도 얘에서 이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좌표 변환에 해당하는 기저 변환을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그게 뭘까? 라는 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x 바 예를 들어서 xi에서 x 바 i로 가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rn에서 rn으로 가는 어떤 함수겠죠. 이렇게 보내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특별한 함수예요. 얘는 미분이 굉장히 우리 생각대로 잘 되고 이제 미분했을 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애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정말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수투를 가면은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수투 1단원에서 이제 끔찍한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모든 방향으로 미분 가능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냥 잘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자고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함수 어떤 이렇게 매칭시켜준 함수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x 바에 i를 얘도 이제 x 아니지 어떤 f에 x1, xn이라는 걸 넣었을 때요. 얘는 이제 x 바의 1, x 바의 n 꼴로 적혀질 거예요. 얘를요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얘네들의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 바에 x1, xn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xn 바에 x1, x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제 x 바라는 곳에서의 좌표 기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정 t에서 x 바의 좌표 기저 생각해보면 이에 i 바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원수의 법칙에 의하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얘는 2의 j2의 됐죠? 2의 j2고 얘는 그러면 x의 i의 j2의 x 바의 i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저희가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비로소. 근데 얘를 이제 저희가 얘는 보면은 x 바에서 x로 가는 무언가 함수거든요. 얘를 저희가 x 바에서 x로 가는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 야코비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런 행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i에서 x 바 i로 가는 이러한 함수에서 파셜 x 바 i 파셜 x j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얘를 i행 j열로 갖는 이런 행렬을 저희가 야코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 자코비라고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걸 한글로는 야코비 행렬이라 이거 이런 걸 야코비 행렬이라 이거 불러요.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쓰고 얘가 F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여기서 맞잖아요. 얘는 지금 x 바에서 x로 가는 야코비 행렬이에요. 얘를 이제 J의 F 인버스에 I의 J라고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쓴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나를 소개를 해볼까 해요. 네. 수투 부록에 있는 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역함수 정리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1차원에서 f 프라임 x가 0이 아니면 그 근처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미분 계수는 f 프라임 x분의 1이다. 이런 정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적응을 하면은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어떤 저 함수랑 그리고 그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제 함수 f 점 p에서의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f 인버스가 p 근처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좌표라는 걸 다룰 때에는 이러한 영역만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잘 존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이점 정도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 수 있고 는 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행렬의 야코비 행렬은 역함수의 야코비 행렬은 야코비 행렬의 역행렬과 같다 라는 정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수투를 할 때 이걸 아냐 모르냐는 굉장히 천지 차이기 때문에 혹시 수투를 들으실 분들은 이 정리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정말 차이가 커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수투를 안 들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본 거고요. 하여튼 이제 이것 때문에요.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얘랑 얘네는 역행렬 관계예요. 왜냐면 얘가 F의 자코비 행렬이고 얘가 F 인버스의 야코비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역행렬 관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뭐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람다의 i의 j가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E에서 바로 갈 때 이게 급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저가 여기 J라고 쓸게요. 라고 써지면 이제 그 성분은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제 기저가 어떤 행렬로 바뀌면은 그 성분은 반드시 그 역행렬로 바뀌어야 된다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좌표 기저의 관점에서 쓰면은 단순히 이거를 위아래로 그냥 바꿔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정말 저 야코비 행렬 값 자체를 구하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안 해보셨다면은 꼭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좌표 변환이 있어요. 네, 극좌표 변환인 게 있죠. 얘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예요. 이 변화는 r, 세타에서 x, y로 가는 변환이죠. 이런 데서 야코비 행렬 같은 거 구해 보면은 뭐 좋은 거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터미넌트 x가 r이고 디터미넌트 f 인버스가 r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전공법으로 구하려면 이제 f 인버스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전공법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냥 저희가 이 정리를 쓰면은 그냥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역행렬로 다시 구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접수였고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정도 했고요. 이 정도면은 네, 좌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필드 하면 뭘까? 뭐 그냥 간단해요. 그냥 각 점에다가 이렇게 벡터를 준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x라는 벡터장이 있다고 할 때 x의 p라고 하면은 그 어떤 p라는 점에 어떤 함수, 벡터 하나가 주어지겠죠. p를 중심으로 하는 벡터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벡터를 이런 식으로 xp라고 쓰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x라고 그냥 쓰면 앞으로 그냥 보통 대문자 x, y, z를 많이 쓸 텐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각 점에 있는 벡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벡터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코벡터 사실 제가요 이제 이쪽을 공부를 처음 접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라는 거는 벡터가 아니라 코벡터라는 거는 이제 벡터 하나를 받아서 점점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가 어떤 점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이제 뭐 x2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쓸 때 이제 저는 이제 수학에서 수원 같은 거 하면 이걸 벡터라고 하잖아요. 이거 벡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각 점을 받으면은 이 공간에서 숫자로 가는 함수는 벡터 하나를 받는 함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벡터 하나를 받는다는 거는 이 각 점에서 주어진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벡터 장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점마다 벡터가 있고, 그래서 그 각 점마다 어떤 값을 내보내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f라는 것도 심지어
그 각 점마다 바뀔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점 P에서 X를 하면은 뭐 여기서는 뭐 100을 내고 어떤 X라는 벡터장에 대해서 뭐 이 점에서는 뭐 60이라는 값을 내고 뭐 대충 이런 거를 저희가 코벡터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 함수 이제 각 점에 부여되어 있는 벡터를 받아서 값을 내는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코벡터 장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쓸모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죠.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레디언트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방향 미분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디렉셔널 디레버티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냥 얘는 임의의 함수예요. 그냥 각 점에서 값을 내는 그런 어떤 뭐 f가 어떤 공간에서 값을 내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v만큼 움직이면 값이 어느 정도 변할 거예요. 여기로 움직이면 어느 정도 변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수치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2차원 공간에서는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제 이 위에서 저희가 어떤 이 방향으로의 디버티브를 생각하면 얘를 자른 이런 섹션 위에 기울기를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조금의 변주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좌표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곡선이니까 쉽게 벡터에 의한 차이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할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어떤 점 P가 있고 이제 여기로 벡터가 간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 벡터를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벡터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대충 변화를 할 거예요. 어떤 점 함수에서 어떤 점 벡터 근처에서 이렇게 변화를 할 텐데, 그러면 얘를 저희가 이제 v만큼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엡실론 v만큼 움직이면은 이 함수가 뭐 엡실론 곱하기 something만큼 증가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2 엡실론 곱하기 v만큼 움직이면은 얘는 2 엡실론 곱하기 네모만큼 증가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방향 미분이라는 걸 이제 D, V, F, P라고 쓸게요. 어떤 점 P에서 V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입실론분의 F의 P 플러스 입실론 V 빼기 F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실론 V라는 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이제 V라는 걸 저희가 이 점 P에서의 좌표 기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좌표 기절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V를 이제 이걸로 얘를 V1의 E1 더하기 V2의 E2 Vn의 EN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점 P가 이제 x1, x2, xn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점 P에서 엡실론 V만큼 움직이면요, 이 각각의 항들의 이 엡실론 V1이 더해질 거예요. 저희가 좌표 기저의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P 플러스 엡실론 V라는 건요, 이런 점으로 얘기를 해요. x1 더하기 엡실론 V1, x2 플러스 엡실론 V2, xn 플러스 엡실론 V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점점 또 사람들이 양자 영역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그냥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거를 그냥 좀 스킵을 하면 적당한 함수 f에 대해서는 d에 v에 더하기 w라는 두 벡터를 더한 거에 fp는 dv의 fp 더하기 d의 w의 fp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d의 cv의 fp는 cdv의 fp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어떤 점 P에서 V 하나를 받는 선형 사상이에요. 어떤 점 P 위에서 벡터 하나를 받아가지고 값을 내는 선형 사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점 위에서의 선형 사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얘를 df라고 쓰고요, 이 함수를 df라고 쓰고 점 P에서의 이런 함수, 그러니까 어떤 방향 v에 대해서 그 방향 미분값을 내는 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거고요. 얘는 선형사상이 되고 결국에는 점 P 위에서의 코벡터가 됩니다. 점 P 위에서의 코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각 점에다가 준 거를 이제 그러면은 코벡터 필드가 될 거고, 왜냐면 이건 점 하나에 대해서 코벡터니까 이거를 각 점에다 주면은 코벡터 필드가 되겠죠. 이런 거는 코벡터 필드가 되고, 저희가 얘를 그레디언트라 불러요. 그레디언트라 불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게 어떤 함수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냥 되게 러프하게 얘기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점 P 위에서 이 점 P 위에서 이 그래프랑 접하는 평면이 있을 텐데요. 이 점 평면 위에서 우리가 어떤 V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 함수가 이 평면 위에서 그 값이 변할 거예요. 이 차이를 내는 함수를 저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스몰 D가 네, 스몰 D가 맞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고요. 내가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f라는 함수를 이제 저희가 x1, xn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 xi를 뽑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dxi가 쓸 수 있겠죠. 얘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여기에 j 성분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거거든요. j 성분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얘는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정의상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정의상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편미분의 정의라서 한번 여기다 넣어놓고 돌려보시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얻은 거는요, 좌표 기저 위에서 dxi라는 애는 이 좌표 기저로 만들어진 오메가 i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점에서 어떤 제가 df라는 건요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요, 그래서 df라는 건요 정의상 어떻게 쓰냐면 df의 e1에
dx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df의 dn의 dx의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오메가 1이랑 같은 거 아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쫙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요, f를 i로 편미분한 거고요. 얘를 dx, 여기 1로 편미분한 거 d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를 n으로 편미분한 거에 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함수 f의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의의 어떤 코벡터, 그러니까 각 점에 부여된 코벡터에 대해서도 f는 어떤 임의의 뭐 코벡터를 뭐 저희가 에타라고 하면 에타는 에타1의 dx1 에타 n의 dx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코벡터 필드를 저희가 원 폼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저희가 아마도 다음 시간부터 할 미분 형식입니다. f의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미분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이 바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용이 상당히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대체 이게 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df라는 애를요, df는 코벡터잖아요. 사실 코벡터이기 때문에 각 점에서 얘를 계량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얘를 저희가 이가 같고요. 얘를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원에서 만약에 수투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를 공무히 떠올려 보면요, 저희가 어떤 임의의 좌표계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구면 좌표계를 줬든 극좌표계를 줬든 간에 얘를 직교 좌표계로 좌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각 성분을 편미분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좌표 넘어오거든요. 이거를 수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걸 구하는데, 사실 이게 왜 됐냐라고 하면은 직교 좌표계에서만 이 둘이 같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에서만 각 성분을 편미분한 이 df라는 애랑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f라는 애랑 똑같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교 좌표계까지 이걸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좌표계로 돌려주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해줬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둘이 같으려면은 직교 좌표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그레디언트가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오늘 했다가는 조금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뉴메리컬한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뉴메릭한 거, 그런 거 좋네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반은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도면 좌표계로 바꾸는 거 야코비안이지. 구면 좌표계로 바꾸는 거에 야코비안을 직접 구해달라고요? 알았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오늘 그냥 조금 실용적인 예시를 다 해봅시다. 저는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어떤 거냐, 좌표 변환이나
매트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쭉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도 해보고 원기둥 좌표계에서도 해보고 그리고 스피커 코디네이트에서도 해보고 이제 하면은 오늘 수업을 넘칠 수도 있어요. 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아무튼요,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요, R은이라 쓰면 안 되죠. X는 R 코사인 세타고요. Y는 R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얘 제 척구비안을 구해보면 얘는요, 봐봐요. 이제 저희가 일단 굉장히 관용적으로 R이랑 세타는 이 순서대로 씁니다. 이거는 뭐 관용적인 일이고, 그래서 R로 먼저 미분해보면 R로 X를 먼저 미분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와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음은 X를 세타로 미분한 항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인 세타가 오고요. 얘는 R 코사인 세타가 올 거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이제 디터미넌트 J는 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R이 나와요. 신기하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거 반대로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F의 인버스라는 함수는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요, 원래대로면 이제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세타는요, 아크탄젠트 X분의 Y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조금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플러스 어떤 각도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저 각도가 심지어 계속 변해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볼 때마다 좀 변해요. 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값은 저희는 저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런 경계텀 같은 거는 물리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쏴맸지만 아무튼 경계텀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거를 또 똑같이 미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미분하기요? 귀찮아요. 이거 미분이요? 진짜 귀찮아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거를 쓰면은 이거의 역행력이다라는 걸 쓰면은 얘는 R분의 1에 자리를 바꾸고요. 여기는 부호를 바꿔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요 안에 넣어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 R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서요. 이제 뭐 대충 이게 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고 이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고 뭐 이런 거 그냥 다 넣어주면은 얘가 나와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아무튼 예, 이거를 미분한 거랑 이걸 미분한 거랑 직접 해보실 분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J가 당연히 R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매트릭이 조금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물리를 할 때는 그 표준 기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기저의 길이를 1로 맞추고 해가지고 2의 R, 2의 세타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금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좌표 기저는 길이 크기가 굳이 1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극좌표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R이 증가하는 축이고 이게 세타가 증가하는 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요, 세타가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증가했을 때 여기서는 이만큼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크기가 이 정도면은 여기 크기가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의 값이 달라요. 기저 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타가 움직일 때 이 원의 속도니까 대충 r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G라고 부르는 거는 이 저희가 좌표 기저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좌표 기저에 대해서만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혹시라도 수투에 쓸 용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제 B의 R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저희가 어차피 직교 좌표계에서 좌표 변환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직교 좌표계로 바꿔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임의의 점은요. 대충 x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원점 기준에서는 r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r로 편미분한다면 이의 r이라는 벡터는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요. 이의 세타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지금 r 코사인 세타예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얘는 크기가 1인데요. 얘는 크기가 1이 아니에요. 얘는 크기가 r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봐두시면 좋고 아무튼 이제 대충 뭐 여기는 r은 이렇게 생겼고 이 r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세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이걸 보면은 그러면 얘네 둘끼리 내적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g라는 계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g에 r끼리 내적을 한 거는 r 자리라서 여기로 들어가고요. 세타끼리 내적을 한 거는 이 세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r 세타 r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거를 이제 코사인 콤마 사인이랑 마이너스 사인 콤마 코사인이 수직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고요.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요. 이제 얘는요 크기가 1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크기가 r이니까 r에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크기에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역 계량은 1에 r 제곱 분의 1에 0, 0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것도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f의 그레디언트라는 걸 구해보면요. df는 f를 r로 미분한 거에 r 벡터 더하기 f를 세타로 미분한 거에 이 세타 이렇게 붙을 거고요. 왜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dr d 세타가 돼요. 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를 저희가 만약에 그레디언트 f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df의 각 성분에 r 세타에 r부터 할게요. r에 더하기 g에 r 세타에 플러스고요. 더하기 g에 세타 r에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요 얘가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져요. 왜냐면 gr 세타랑 g 세타 r은 0이라고 했으니까. gr r은 저희가 아까 봤듯이 1이었고요 g 세타 세타는 그거예요. 그 뭐냐
r 제곱 분의 1이에요. 왜냐면 얘 역함수는 역행력이니까 얘 지금. 그럼 얘는 f의 r의 2r에 더하기 r 제곱분의 1에 f의 세타의 2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그 2세타가 크기가 r짜리니까 그러면 얘를 r로 나눠주면은 얘는 2세타에 대한 단위 벡터가 돼요. 그래서 단위 벡터에 대한 표기법은 어차피 이 r은 원래 단위 벡터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더하기 r분의 1에 f의 세타의 2세타의 엣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많이 보게 될 표현이에요. 물리를 한다면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수도 없이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구하진 않는데요, 원래. 열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스페이커 코디네이트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랑 어차피 Z축 하나만 추가된 거라서 Z축은 왜냐면 좌표 변환을 해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Z축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해볼게요. 구면 좌표계라 불러요. 사실 이게요, 정말 잔악하고 그런 이제 그런 녀석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일단 볼게요. 자랑무도한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요 물리에서의 표기법이랑 수학에서의 표기법이 달라요. 구면 좌표계의 경우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요 보통 바닥에서의 각도를 파이라 해요. 위에서의 각도를 세타라 해요. 그렇게 하고 이 길이를 뭐 대충 로우라고 줄게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각도를 세타라 쓰고 이제 바닥에서의 이 각도를 파이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보면은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얘는요 이제 r이라는 벡터는요 위치 벡터는요 그러니까 로, phi, 세타가 표현하는 위치 벡터는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x는요 로 사인 세타 로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y는요 로 사인 세타 사인 피가 되고요. z는요 로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이제 여기에 x에 y에 z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그게 벡터가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얘를 로우로 미분을 해볼게요. 이게 로우라 쓸 수 있겠죠? 얘는 이걸 쓰면은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x에 x에 y에다 안 쓰고 그냥 컴마 여기도 로우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 사인 p에 컴마 이거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크기가 1이죠. 왜냐면 반지름 일자리의 구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거리가 무조건 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에 세타라는 걸 생각해보면 돼요. 예. 세타 B라고 할게요. B는 이제 이거 계산해보면은요 마이너스 로 사인 세타 사인 P에 컴마 B는 로 사인 세타 코사인 P에 컴마 이거 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 phi로 미분하면 phi에 관한 게 없으니까 날라가요. 세타는요?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왜 안 됐을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phi, 설마 로의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코사인 세타 사인 로의 코사인 세타, 사인 ph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사인 로우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네. 아마 얘 크기가 로우 사인 세타일 거고 얘 크기가 로우일 거예요. 네, 그리고 쟤네 셋이 수직할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할게요. 수직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으로 쓸게요. 이것도 관습이에요. 관습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면 이제 뒤에 이제 이 순서가 내가 로우, 세타, phi 순서로 쓴다고 할 때 얘는 1 r 제곱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로우 아니야? 안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로우 제곱, 로우 사인 제곱 세타. 여시가 나와요. 여시가 나오고, 맞다. 여기 얘네도 그 야코비안도 구해야 되죠. 야코비안을 구하면요. 야코비안 이렇게 쓰면은요. 여러분께 맡길게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기 시작했어. 그냥 저거 세 개 열로 이렇게 또 1번 아니 얘를 저게 이미 미분한 거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이미 미분했었군요. 얘는요? 1, 2, 3 1, 2, 3 이제 하고 1, 2, 3 순서대로 들어가요. 5 코사인 세타 사인 p에 3 마이너스 5 사인 세타에 사인 p가 들어가요. 그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기가 들어가겠죠. 사인 세타에 사인 p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로우 사인 세타에 코사인 p가 들어가요. 3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우 코사인 세타에 사인 p 얘기가 들어가고요. 1행 2열에 네. 사인 P가 아니라 코사인 P.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순서를 바꿔버려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냥 열들로 쓰시죠.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하고 이거 그리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줄 사이에 좌표 변화 생겨야 돼요. 네, 제가 왜 안 하려고 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까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고 df는요? r의 dr 곱하기 f의 세타의 d세타 더하기 f의 p의 dp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이거 행렬식이요. r 제곱 사인 세타요. 로우 제곱.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요긴한 식임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무튼 네, 저기서 다시 내가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걸 구하려면요. 어떻게 되냐? 사실 저희가 대각 성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각 성분만 생각을 할게요. G에 R 아래
할게요. 이게 아니. 네, 여기 로우로 하지 말걸. 내가 왜 로우라 해가지고 이 로우 더하기 G에 세타 F에 세타에 이 세타 더하기 G에 파이 F 파이에 이 파이라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1이고 더하기 이거가 로우였죠. 로우의 마이너스 역수 아닌가요? 역수인가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저도 이거를 안 해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예, 딱 봐도 이제 이 사람 이걸 안 해봤구나, 이런 계산을 해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거를 하지 않아요, 보통. 예, 보통 이제 이 과목을 처음 배울 때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다시는 하지 않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다 친절하게 이제 스텝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결과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상대론과 시공간이라는 과목을 하시는 이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이런 연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의 진화 버전인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상대론이라는 걸 하면은 이제 이거를 구면자 표계에서 또 구해요. 이런 게 있는데, 얘가요, 이 G에 미분항이 4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G에 미분항이 4개가 들어간 걸 이제 그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을 이렇게 쫙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이 3개가 있는데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도의 연산을 해야 돼요.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얘 크기가 로우고요. 얘 크기가 로우 사인 세타니까 이제 하나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면 이렇게 해수로 쓸 수가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냥 간단히 여기서 마쳐. 말씀이 안 되게 이제 텐서 필드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텐서 필드라는 것도 있고, 이건 그냥 각 점에 텐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점마다 각 점에 있는 벡터를 받아서 어떤 벡터를 내는 함수, 그러니까 텐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벡터장이 있으니까 각 점에 벡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각 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PP라 쓰면은 이 점 P에서의 X에 해당하는 벡터, 점 P에서의 Y에 해당하는 벡터를 넣어서 이렇게 값이 되는 함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